미국 부모 커뮤니티 마마피디아에 아이가 한국인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가기 싫어해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제이 씨는 홀로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던 싱글녀로 그녀의 딸은 학교에서도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제이 씨도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했고 딸의 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와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학교에는 너무 질이 나쁜 양아치들이 많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분위기에 딸도 휩쓸릴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좋은 학군의 공립학교를 노리기로 결심했는데요. 미국은 학군마다 교육 수준의 격차가 크다 보니 제이 씨처럼 자녀의 학업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위장 전입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카멜밸리나 델마 학군이었는데 제이 씨는 열심히 고심해서 고른 끝에 델마 지역에 있는 학교를 골랐습니다. 델마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학군이기도 한데요. 제이 씨가 고른 학교 또한 한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이 씨는 예전에 딸과 친했던 한국인 학생에게도 모범적이고 예의가 바르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개인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린 나이부터 불량한 짓을 일삼고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지긋지긋했기에 처음엔 학교를 옮긴다는 말에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한마디에 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인 학생들도 다닌다고 하던데 예전에 내가 친했던 한국 여자애처럼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이면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해봐. 그 말을 듣자 딸은 갑자기 그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학교를 알아보면 안 되겠냐고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 씨가 어리둥절하면서 왜 그 학교가 싫으냐고 물어봤고 딸의 대답을 들은 제이 씨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제이 씨는 딸에게 어떤 대답을 들은 건지 그리고 제이 씨의 딸이 한국인이 있는 학교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OECD 회원국 기준 피사 2018년도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국가 기준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한국의 교육 결과 제도를 극찬하면서 미국이 이런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연설한 적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를 두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아무리 한국인이 공부 잘해도 세계 시장으로 나가 경쟁하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돈을 잘 버는 것은 백인들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무리 한국인이 잘해봤자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백인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는 그랬죠. 미국 인구조사에서 인종에 따른 가구 중위 소득을 조사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백인들은 가구별 중위 소득에서 65,902달러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미국인들의 중위 소득은 76,674달러로 한국인들이 백인보다 10,000달러 이상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민 1, 2세대였던 한국인들은 세탁소나 슈퍼 등 작은 자영업을 운영했고 학력도 그리 높지 않았으며 영어도 모국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와 달리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며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며 좋은 학벌을 바탕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하며 운명을 바꿨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의 이런 성과에 대해 무척 놀란다고 하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 중 소득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인도인들이나 필리핀을 보면 상당수의 이민자가 부유했던 고소득층이 미국에 온 경우였기 때문에 기반부터 달랐습니다. 또한 필리핀과 같이 영어가 모국어인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민의 역사 또한 인도계 미국인들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빠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이민의 역사도 짧은 편이었으며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온 가난한 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처럼 부모의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자녀들은 좋은 학벌을 바탕으로 화이트 칼라 직장을 다니며 부모와는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이뤄낸 성과의 비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국에 살고 있든 미국에 살고 있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대다수의 한국 가정들이 가진 공통점이었습니다. 바로 높은 교육열이었습니다. And I asked him, what's your
what's your biggest challenge in terms of education? He said, my biggest challenge is the parents are just too demanding. I tell that story to make the point that these folks are serious. 한국계 미국인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웬디 오토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전통적, 유교적 가치로 인해 높은 학업 기대치를 가진 부모를 두고 성장했기 때문에 학업 성취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유교 문화권 국가 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지는 나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최상위권입니다.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에서도 압도적으로 좋은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사회 진출 후 높은 연봉을 받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 하지만 이런 한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질주는 기득권이었던 백인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한테까지도 경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선 사연의 제이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이씨의 딸은 사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한국계 미국인 여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숙제나 에세이를 써도 한국 학생이 훨씬 완벽하게 잘하는 것 같았고 자신이 어쩌다 어려운 문제에 막힐 때도 그녀는 어떤 문제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제이씨의 딸은 항상 걔만 아니었다면 내가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질투와 경쟁심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공부하다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는 그녀에게 이런 질투심을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그 한국인 친구가 전학 가면서 제이씨의 딸이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지만 또 다시 한국인이 있는 학교에 간다고 하니 제이씨의 딸은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학 가게 될 학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아니고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여럿일 테니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엄마인 제이씨에게 고백했습니다. 딸의 대답을 들은 제이씨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제이씨의 심정만 보자면 딸이 좀 힘들더라도 잘하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한국인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마주치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딸이 그런 시련을 극복했으면 하는 게 제이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한테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까봐 차라리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죠. 조언을 구하는 제이씨의 글에 미국 부모들은 어차피 공부 잘하는 한국인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곳에는 꼭 한국인이 있어요. 한국인이 없으면 다른 아시아인이 있겠죠. 아이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인생에서 도전이 없다면 아이들은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수준 높은 학교치고 아시아인들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내 딸 친구도 한국인이에요. 물론 한국인이 당신의 딸보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죠. 실패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실패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이들에게 오히려 대처 능력과 회복력이 개발할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마마피디아에 있는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인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조건 두려워하게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설령 한국인 학생들한테 성적으로 지게 되더라도 실패를 발판 삼아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 학부모들의 말 그대로 좀 괜찮다 싶은 학군에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인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이씨에게 답변을 해준 학부모들은 꽤 현명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부딪혀봐라고 말하는 학부모들의 답변과 달리 미국에서는 한국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의 성공과 실력을 질투해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대학 입시나 공무원 채용 등에서 소수인종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있는데요. 본래 미국 명문대에선 이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최근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 성적이 압도적이자 소수계 우대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하는 아시안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다. 상대적으로 아시안에 비해 소수인 다른 인종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고등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워드가 미국 입학사정관 4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충격적이게도 응답자 중 46%가
일부 대학에서는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일부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 절차에 있어서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 소송으로 기소되면서 미국은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미 법원은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의 편을 들어줬으나 다시 항소를 당했고 대법원에서 하버드 인종차별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는 학생들이 사라지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